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성과들 송작가TV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국내 증시의 폭발적인 반응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 소식에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회담 당일인 5일 3.43% 급등에 이어서 6일 종가 기준 4,525.48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아마 올해 내내 그렇지.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본 전임 미답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까지 가야지. 저는 이제 이번 상하이에서의 포럼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을 갔다 오자마자 일본을 또 간단 말이에요. 중순에 일본 네. 가기로 했었죠. 나라현. 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서도 일본의 태도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본 산업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도 이제 은근슬쩍을 한다든지 뭐 독도 문제를 이따위껏 딱 버려놓고 오빠 살려주세요. 누나인가 걔가? 아무튼 요런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싫다. 일본에서 가서 뭐 실무적 성과나 과거사 관련된 사과나 또는 그와 관련된 뭐 다른 산업적 MOU를 맺고 온다고 치면 저는 이달 안에 5천 달성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본 내부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진짜 심각해진 게 우리랑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 상무부가 뭘 발표를 했냐면 이중물자. 민간으로 수출됐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전면 수출 통제를 걸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주로 히토류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일본 언론에서는 그래도 다카이치가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다카이치가 지지율은 높은데 일본 전체를 생각했을 때 계속 총리직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연초에 중국 이제 일본의 이제 일본 경제연맹에서 뭐라 그러지? 일본 말로 아무튼 게이단년. 게이단년이라고 하는 나쁜 년이에요, 아주. 얘네들이 중국을 한번 방문을 해갖고 뭘 해보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맞아. 중국 이걸 깠어요.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왜 까지? 그리고 그러면 2월 달쯤에나 준비를 해볼까? 춘절 지나고 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새치기를 해갖고 다카이치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먼저 전날에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LOD 바이오 관련된 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딱 발표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물자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옵션으로 더 붙인 게 뭐냐면 3자 수출도 단속한다는 거야.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일본에게 우회적으로 수출해주는 것도 걸리면 뒤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마그네틱,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모터에 들어가는 이 히토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자석 히토류 원료들이거든요. 어쨌든 포함해서 히토류들. 그렇죠.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은 제가 전문가니까. 네. 그래서 이 자석들에 대한 수출을 중단시키면 일본 안에서의 전기차를 비롯한 모든 모터 공급이 끊기면서 이 생산 GDP의 16%가 날아가요. 일본 GDP의 16%가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로 날아갈 수 있다고. 문제는 이걸 갖다가 중국이 직접 안 주고 다른 데서 사오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딴 데서 사가는 것도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가장 사가기 좋은 재고가 넉넉한 우리나라한테도 손잡고 얘기했죠. 이 새끼들 주지 마. 주문 우리 사이에 금 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비싸게 팔면 안 돼요? 대통령께서 일본은 히토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거 히토류가 안 될 경우에는 드론, 통신 장비, 합금, 원자력 관련 소재, 요거까지 이제 다 같이
아이, 아마 근데 1000가지 품목이 영향권에 듭니다. 근데 어차피 히토리 하나 가지고도 미국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미국도 무릎을 꿇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이 주제에 계속해서 배기다가 정말 뜨거운 맛을 보게 생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있나? 예. 아니죠. 일본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놨냐면은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한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외교적 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중립적 위치를 잘 지켰다라고. 어디서? 어느 중립? 그러지 마. 일본 언론은 그렇게라도 거기 바디가이드라도 주어가 빠졌잖아. 미중 간의 중립인 거지. 내란견들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일본하고 중립을 지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일본 관련한 건 시진핑 주석이 저 새끼들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피해준 피해자니까. 일본한테 피해받고 승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역사적으로 뭉치자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끄덕한 거 말고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꺼내준 얘기가 없어. 근데 무슨 중립이야 게다가. 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일본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는 불화수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 반도체 회사들 망하나요? 중국이 지금 이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물품 중에 불화수소하고 포토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수입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정밀, 뭐 6나노, 10나노 이하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35나노에서 75나노 사이에 있는 중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품질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중국 내에 여력들이 있고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를 통해서 우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초정밀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쪽 부분에는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현재 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일본이 금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 공장을 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거 안 돌리고 한국한테서 사다 쓰는 게 중국도 입장이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토 레지스트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췄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네. 관련해서 그 한한령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장 기대한 부분 중에 하나도 한한령이었는데, 요건 좀 신중하게 가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개방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없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산업 생태계를 열어주는 것보다 문화 생태계를 열어주는 거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본물 터지듯 만약에 전 세계에 한류가 퍼지듯 중국 내에 이걸 공식적으로 풀어놓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사실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아이돌도 화장을 단속을 하고요. 아이돌들이나 이런 어떤 그 애들이 하고 있는 뭐 춤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지경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색 문화다, 그러니까 외래 문화를 따라하려고 하는 풍조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거를 때려잡은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한류의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라든지 드라마, 영화를 풀어버리면 자국 산업이 고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공개만큼은 좀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중국도 이게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게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잖아. 바둑, 축구, 게임부터 하자고.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영화는 솔직히 우리가 시장을 맘 놓고 꺼내놓기가 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홍명보가 얼마나 만만하면 지금 축구를 하자 그래. 야구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 청소년 축구부 다 되잖아. 왜? 성인 대표팀 아직 안 되니까. 지금 청소년 대표팀부터 교류하잖아. 밑에 애들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망했어 지금. 큰일 났어. 아니, 중국의 축구는 전 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데 걔들이 진짜 얼마나 우리 축구를 우습게 봤으면 월드컵도 못 나가. 걔들이 17세에서 23세는 중국이 아시아 1위다라고 큰소리 치고 다녀요. 왜요? 아니 실제 이제 고 세대 흔히 그런 거 있잖아. 황금 세대라고 이렇게 뭐 중국에 메시 나왔다 뭐 이런 중국 거. 막 그런 거야. 아, 근데 엊그제 그 동아시아 대회 하는데 우리가 갖고 4대3으로 밟아버렸잖아. 그래갖고 그거 아예 중국 전역에 중계하다 끊어버렸다니까. 그만큼 걔들도 지금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 한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 부분 안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지 그동안 한류 영향을 받았던 죄송합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출이 원상대로 회복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영화, 쇼,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요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좀 두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장품만 풀려도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기사를 뉴스토마토에서 냈는데 154조 시장이랍니다. 화장품 중국 시장이. 화장품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국 화장품이 한참 들어갔을 때 저게 70% 가까이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안 거쳐도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K뷰티가 나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그냥 예전에 잃어버렸던 시장을 되찾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화장품 관련된 내수 또는 그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2배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중국 수출액이 문재인 정부 때는 48억 8,500만 달러로 최고점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는 13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0억 달러가 날아갔어. 35억 달러가 날아갔어.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는데 19%까지 낮아져가지고 지금 낮아졌는데 윤석열 다 망쳐놨는데 그래도 미국하고 공동 1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 화장품이 먹히고 있는 상태고 그치. 여기에 대한 규정이 풀리고 더군다나 역직구까지 송작가가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이 한중 역직구까지 실현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내수 상품들은 정말 날개를 닫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대 앞에서 화장실에서 화장 고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보더니 너 이거 어디서 샀냐고, 나 이거 사고 싶다고. 아니 네. 그 원판이 이쁜 거지 화장을 해서 이쁜 게 아닌데 걔들이 잘 몰랐네요. 어쨌든 그래서 14건의 MOU를 통해서 전략 정상회담 통해서 요 기업들이 요 K-뷰티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응, 아모레퍼시픽 그거 애들이 제가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쿠션을. 그랬더니 보더니 내가 이 브랜드를 아는데 이거 어디서 사냐고 그래서 내가 나 홈쇼핑에서 샀는데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어떻게 쇼핑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니들은 쇼핑을 못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유, 올리브영으로 데려다 주지 그래서 그랬어. 저가 수익 매장보다는 이제 설화수 라네즈 이런 고가 고가 매장으로 쪽을 좋아하더라고요, 더 강화시키고 확실히. 응. LG생활 건강도 보따리상 의존을 좀 축소를 하고 디지털 채널 확대, 그 다음에 고수익 제품 개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등도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와, 화장품은 그냥 왔다지 사실. 왜냐면 한국 연예인들이 워낙 예쁘기로 유명하고 피부도 좋아가지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도 저거 쓰면 왠지 내 피부도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늘 속지만 중국 애들이 다 속겠지. 또. 조만간 중국 애들한테 우리 퀸스킨을 직구로 때려 팔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만드네요. 자, 관련해서 이제 북경에서 일정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사실은 이제 군사 안보 영역에 대한 확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해의 불법 구조물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이제 얘기 안 했다. 얘기는 뭐 나눴겠죠. 대충 어느 정도 심도 깊은 얘기는 나눴겠지만 공식적인 발표상에서는 빠져 있으나 어찌 됐거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 그리고 앞으로 합의를 위한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은 시주석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이 지랄이야? 그러면서 누가 봐갔어 그러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시주석이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지난해 에이펙 때 만났을 때 이미 실무 협의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예. 윤석열이 그리고 뭐 했어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 그러니까 대체? 이거 가지고 그 정규재 씨가 막 방송을 하는데 댓글에 서해 바다를 중국에 내어줬다 막 이러니까 이거 윤석열 때 뭐 했냐고 도대체? 정규재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술만 처마시고.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일단 브리핑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된 바가 없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니네 잠수함 쫓아다니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북한이 문제긴 하지. 그러니까 그럼 북한이 그러면 그게 못하게끔 군사적으로 못하게끔 단도리 좀 쳐요. 그럼 우리도 좀 알아서 속도 조절할 테니까 안 그럼 다음 달에 확 진수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국의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왔던 반중 또는 반한 감정들 국민 감정들, 국민 정서를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팬더를 준다 그래요. 네, 괜찮다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준다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 성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절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뭐 대여를 해주게 되면 일단 그 대여를 해준 팬더는 우리가 쭉 데리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 이 원고에 판다를 일부러 넣은 거야 이 국장아? 판다를 대여를 받으면 대여받은 판다는 쭉 키울 수 있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크면 5살이 되면 성숙기가 돼서 이제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무조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여비도 만만치 않게 받는데 뭐 이번엔 무상 임대로 해주겠죠? 키우는데 돈 드는데 대여비까지 받는 건 좀. 대여비가 1년에 한 마리당 1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푸바오를 원하긴 하는데 푸바오는 시주석이 딱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푸바오 보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푸바오가 인질이야. 우리는 푸바오를 보러 중국을 가야 돼, 이씨. 근데 또 새로운 애들이 오면 거기에서 또 뭐 스타가 탄생하겠죠. 그래서 그 중심. 그런 이제 푸바오가 이렇게 그 후임한테 잊히는 거야? 그런 셈이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걸그룹도 7년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 예? 자, 저도 아이유에서 장원영으로 갈아탄 사람으로서,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